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금요일장인데, 이제 여러분들 시장 최근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 뭐 매매하시는데 조금씩 이제 수익도 잘 나시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시장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더해서 이제 좀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리밸런싱 이슈도 아까 한번,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에 최근 들어서 시장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게 기관 쪽에서 매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계속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중이 16% 정도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16% 정도 채울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대한 18%가 좀 맥시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흐름들이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국민연금 관련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이 리밸런싱 관련된 비율을 뭐 한 3, 4%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국내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을 닫는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도 조금 줄어들면서 실제로 연기금들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기대치들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 관련된 이런 보도가 되고 나면은 시장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예측하고 좀 시장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종목 리뷰 한번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클리오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매수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클리오는 지금 편입하고 나서 오늘 보시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지금 5% 넘게 좀 상승 흐름들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3% 정도 흐름인데, 자, 제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랑 제가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좀 편입을 했었죠. 그래서 내수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좋다. 왜냐면 이 구조조정을 계속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그 실적이 좀 턴을 하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크게 돌아서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클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뭐 조정 없이 지금 꾸준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쪽에 요 앞쪽 구간에 좀 매물대 1점 좀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앞에 매물대도 충분히 뛰어넘는 흐름들이 이번에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편입을 하고 나서 아직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3%, 3, 4%가량 상승 나오면서 좀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편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 안에 박스권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흐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상승 흐름들 타고 있죠. 그러면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이 박스권을 뚫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탄탄해요. 실적이 너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박스권을 이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업체가 생산하는 게 이제 콘주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근데 요게 원래 이제 그 보험 쪽에서 이제 비급여 제품이었다가 이제 급여로 제품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좀 시내 나가시다 보면은 콘주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서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훨씬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이 바이오의 흐름과 함께 이 박스권의 상승 흐름들을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코오롱 글로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은 제가 어제 이제 전화 연결로 이제 편입을 한 종목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수익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편입한 종목이에요. 어제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이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이 코오롱 글로벌도 중소형 건설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부동산 쪽을 보게 되면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소규모의 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최근 수주를 좀 보게 되면 이 코오롱 글로벌이 그 수주를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최근에 신규로 받은 수주만 지금 9조 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어제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코오롱 글로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야권 쪽에서 이제 그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들도 다시 한번 이제 한 번씩 껑충 뛰어오르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계속 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까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도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탄탄한 종목들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현재가는 좀 올라서 지금 11,450원이네요. 11,450원에 매수 편입하겠고 종목명은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동공업 딱 이름만 들어보시면은 약간 뭐 옛날 올드한 느낌이 살짝 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농기계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쪽에서 국내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농기계 쪽에서는 거의 뭐 시장을 매일 선점하고 있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도 굉장히 최근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단기적으로는 뭐 정치적인 이슈까지 조금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대동공업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 업체의 모멘텀을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이제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대동공업을 한 번씩 볼 텐데 자, 국내 농기계 업체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고 이 업체가 되게 특이한 게 국내에서만 이제 판매량이 높은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판매량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외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농기계를 잘 팔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뭐 트랙터라든지 이항기라든지 이런 콤바인이라든지 이러한 농기계 관련된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실제로 과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밭을 갈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이 업체가 이 기계식 농장비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보급화시킨 게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 쪽에도 최근에 판매량이 아주 잘 나오면서 실적 성장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가 이제 농기계라고 하니까 무슨 성장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농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대동공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래농업을 굉장히 이제 탄탄한 이제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농업을 하는 인구들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을 하고 이미 생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이제 미래농업을 또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농기계라니까 되게 이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직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밭을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모내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심는다든지 이런 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자연스럽게 직진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굳이 사람이 없더라도 이제 그 흐름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 업체가 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농업의 성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 농업이 이제 농기가 잘 안 팔릴 것 같지만 제가 아까 굉장히 잘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2020년에 당기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210억을 찍었어요. 210억.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67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지금 인지도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해외 쪽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가 됐냐면 지난해 이제 코로나를 또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땅이 크다 보니까 앞에 이제 주택의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꾸는 이제 작물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농업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큰 규모의 농업들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택에서 머무르는 이제 시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런 가벼운 농작물을 또 재배하는 흐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업체에 생산하는 좀 중소형의 이제 농기계들이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이 당분간 해외 쪽에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수출 물량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큰 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동공업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단한 작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24% 정도로 한 1위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조금씩 이슈가 엮인다고 하면은 한번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탄한 종목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오늘 대동공업을 좀 편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리 돌아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공업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이죠. 진짜 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좀 말씀하셨지만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농업을 좀 자동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엮인 것 같아요. 같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대동공업이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회사예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걸 이재명 관련주로만 꼭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은 좀 민감한 상황이 제가 좀 작게 언급만 한 건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사회이사에 이제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치 인맥주라는 게 보시면 대부분 사회이사 이슈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대표이사 이런 이슈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사회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냥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아까 말씀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2,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